버려진 뻘밭에서 시작된 기적같은 반전 드라마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대한민국 최고 기업마저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왔다가 도망치듯 떠나버림. 저주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거대한 모래바람만 날리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의 총수가 이 버려진 황무지에 무려 1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나 잘 만들 것이지 왜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땅에 치 같은 돈을 파묻느냐며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캄캄한 금광 안에서 땀 흘리며 곡괭이질을 하던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황금 보이트 한 상에 눈이 멀어 사막으로 몰려든 그 수많은 광부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이 진짜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천재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금을 캐기 위해 수백조 원의 돈을 불나방처럼 허공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남들이 인공지능 그 자체의 환상에 목을 맬 때 그 인공지능의 심장을 멈추지 않고 뛰게 할 거대한 발전소를 뻘밭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업 총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왜 기존의 오랜 파트너들을 제치고 이 현대그룹의 회장을 가장 먼저 찾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숨겨진 거대한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고 나면 여러분은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시계바늘을 되돌려 2011년 서늘했던 가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만금은 끝없이 넓은 땅은 한국 최대 전자기업의 원대한 꿈이 담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23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화려하게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며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불렀고 지역 경제는 폭발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동네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부동산 시장은 당장이라도 금싸라기 땅이 될 것처럼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희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단 한 삽의 흙도 푸지 않은 채 사업성이 없다는 차가운 통보만에 남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발을 빼버렸고 남겨진 사람들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그 전자기업의 철저한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을 때 새만금은 막대한 전기를 만들어내도 그것을 사줄 만한 거대한 소비처가 없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족족, 바다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돈만 잡아먹는 거대한 하마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이 현대그룹의 총수는 왜 남들이 침을 뱉고 떠난 실패한 땅을 다시 부여잡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기업이 처해 있던 현실적인 절박함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라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구를 쥐고 있었기에 굳이 불확실한 뻘밭에서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 기업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규제의 장벽 앞에서 단 한 대의 차도 수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끔찍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유럽과 미국은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무시무시한 법안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석탄 전기로 차를 무조건 싸게 만들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그 낡은 방식 자체가 기업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맹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남들이 사업성이 없다며 조롱하고 떠난 그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자동차 그룹의 수장은 누구도 보지 못한 생존의 오아시스를 단번에 발견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햇볕이 쏟아지는 광활한 간척지는 방대한 친환경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기업이 전기를 사줄 외부 고객이 없어서 미련 없이 떠났다면 자동차 기업은 그 막대한 전기를 자신들의 로봇과 인공지능 공장에 쏟아부을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미래의 에너지를 독점하고 살아남느냐를 결정짓는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의 서막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 평범한 치킨집 앞에 시커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서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 소박한 식당 안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3명의 거물급 회장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그래픽카드 설계 기업의 총수와 한국을 대표하는 두 재계 그룹의 수장들이 낡은 테이블 위에서 맥주잔을 부딪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시장은 이 미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핵심 부품을 단 한 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콧대 높은 기업들조차 이 회장의 입만 바라보며 굽신거리던 살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현대자동차 그룹에게 최신형 인공지능 칩 5만 개를 최우선으로 내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장당 7천만 원을 호가하는 부품 5만 개면 그 규모만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양입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하는 이 귀한 보물을 그는 왜 오랜 파트너였던 삼성전자 기업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품에 먼저 안겨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두 번째 필수재화인 에너지의 비밀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막대한 전기를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식욕이 왕성한 거대한 괴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칩을 수만 개 꽂아둔다 한들 그것을 가동할 전기가 뚝 끊어지면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전력망에 한계에 부딪혀 데이터 센터 증설을 멈추고 쩔쩔매고 있을 때 자동차 그룹의 수장은 결정적인 조커 카드를 테이블 위에 꺼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새만금의 거대한 영토에서 바닷바람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무한정 뿜어낼 테니 그 전기로 당신들의 칩을 원 없이 돌리라는 파격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돈 주고 사가는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밥줄인 에너지를 쥐고 있는 완벽한 생존 파트너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그룹이 전 세계 도로와 공장에서 매일같이 수집하는 수백만 대의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의 방대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가장 목말라하는 최고급 학습 교재였습니다.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진 자와 그 두뇌를 멈추지 않게 할 심장을 가진 자의 결합은 이렇게 낡은 치킨집 테이블 위에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서늘하고 불편한 진실이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자동차 그룹이 춤추는 로봇계로 유명한 미국의 첨단 로봇 기업을 수조 원에 사들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바퀴 달린 자동차나 튼튼하게 똑바로 만들 것이지 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싼 장난감을 사느냐며 주주들마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시대의 쓰나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뼈아픈 오판이자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제조업 현장은 소리 없이 다가온 인구 절벽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장 라인에 설 젊은이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늙어가는 이 현상은 당장 내일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입니다. 자동차 그룹의 수뇌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차를 만들고 싶어도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드는 파국의 날이 코앞에 닥쳤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조 원의 피 같은 돈을 들여 로봇 기업을 품에 안고 새만금의 넓은 땅에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약한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지치지 않고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볼트를 조이 강철의 노동자 군단을 스스로 배양하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괴짜 억만장자가 인간형 로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이미 현장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근육질의 산업용 로봇 생태계를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두뇌를 완벽하게 이식받아 스스로 불량품을 찾아내고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이 로봇들은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며 불평불만이나 파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강철 군단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저가형 로봇의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극에 달해 특정 국가의 부품을 쓰면 수출길이 꽉 막히는 이 살벌한 시대에 자체적인 두뇌와 체력을 가진 한국의 로봇은 그 자체로 방패이자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남들이 냄비와 쌀을 따로 구하러 다닐 때 아예 자신의 넓은 땅에서 벼를 키우고 장작불을 피워 밥을 짓는 수직 계열화의 궁극적인 완성본입니다. 이제 텅 비어있던 새만금은 단순한 자동차 공장을 넘어 전 세계 산업 현장으로 지능형 로봇들을 쉴 새 없이 찍어내어 수출하는 거대한 미래 제국의 수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를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거대한 로봇 제국의 지하에서는 전혀 다른 뜨거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새만금의 거친 모래바람 사이로 거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도면을 확인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거친 기계음 사이로 맑은 물이 끓어오르며 무언가를 분리해내는 파찰음이 끝없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바로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잘 나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당장 돈도 안 되고 효율도 떨어져 보이는 수소라는 신기루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전기차 시장을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는 치명적인 자원의 덫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망의 무기화가 현실이 된 지금 특정 국가가 전 세계 리튬과 니켈의 80% 이상을 짐승의 목줄처럼 틀어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배터리 원자재 가격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2026년 현재 그 가격은 무려 10배 이상 폭등하며 기업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 차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절반이 고스란히 특정 국가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간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얇은 지갑을 빨아들여 바다 건너 타국의 뚱뚱한 금고를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자동차 그룹의 수뇌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밤을 새워 차를 잘 만들어도 결국 자원을 가진 자들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뼈저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튬이라는 남의 땅에서 굽신거리며 캐내는 광물 대신 우리 주변에 무한하게 널려있는 바닷물과 바람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적의 연금술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새만금의 거대한 태양광 패널과 웅장한 풍력 발전기가 뿜어내는 깨끗한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순수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자급자족의 마법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수소 생태계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우리는 중동의 시커먼 석유나 다른 나라의 값비싼 광물 없이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에너지 독립국이 될 것입니다. 이 맹렬한 에너지 혁명의 불꽃은 수십 년간 차갑게 식어 죽어 있던 한 도시의 심장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며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의 쇠락한 군산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잿빛 유령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공장문이 굳게 닫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때 골목길의 식당들은 거미줄만 무성한 채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텅 빈 상가 건물 사이를 맴돌 때마다 남겨진 사람들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적막한 도시를 채우던 비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 그룹이 쏟아부은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폭포수는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며 죽은 도시를 다시 펄펄 끓게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할 핵심 공장이 들어서면 그에 필요한 수백 개의 핏줄 같은 부품 협력사들이 줄지어 내려오고 그곳에서 일할 젊은 엔지니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지역 총생산이 곤두박질치며 전국 최하위를 맴돌던 이 지역은 이제 매년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눈물을 머금고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다면 이제는 수도권의 엘리트 인재들이 새만금의 불빛을 쫓아 남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인구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황무지 위에 수십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완벽한 미래형 메가시티가 통째로 이식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친환경 무기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포식자들을 정조준하며 최후의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정조준한 이 강력한 무기들은 100년 동안 내연기관에 찬란한 성벽을 쌓아 올린 서구권의 콧대 높은 경영진들을 깊은 절망과 식은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는 그저 값싸고 고장 안 나는 가성비 좋은 이동수단이라며 깎아내리던 그들의 오만함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전기차 기업이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라는 한쪽 날개만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려 할 때 한국은 에너지 자립과 압도적인 로봇 제조 역량이라는 무적의 양날개를 모두 달았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승부수가 완벽하게 적중하여 전 세계 모빌리티의 표준을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30년 넘게 표류하며 짠 바닷물과 모래만 뒹굴던 버려진 땅이 10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본과 인간의 무서운 집념을 만나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미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과거의 낡은 잣대로 이 투자의 수익성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는 다가올 미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철저한 바보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끝없이 생산되는 수소와 전기,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라나는 무한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릴 마르지 않는 유전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뻘밭에서 피어난 이 눈부신 반전 드라마는 위기를 기회로 단번에 바꾸는 대한민국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위대한 도전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 이 거대한 승부수가 전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 벅찬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이 위대한 도전에 공감하신다면 딱 한 장 경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